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집값이 오르면 성공일까요? 아니면 내리면 성공일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진짜 성공의 기준은 따로 있거든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실수요.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문제는 따로 있죠. 한탕 해보겠다는 투기 수요. 이걸 잡아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복잡한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아주 오래된 동양의 지혜, 사주 명리학의 원리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천년 전 만들어진 이론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해부하는 메스가 된다는 사실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뉴스에서 나오는 부동산 대책 기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읽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먼저 사주 명리학의 기본 뼈대부터 짚고 갈게요. 사주에는 10가지 신, 십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딱 5개의 역할로 압축해서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일간, 인성, 식상, 재성, 관성 이 5글자만 기억하시면 오늘 방송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일간은 뭘까요? 사주에서 일간은 바로 나 자신, 그 사람의 본질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일간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주체, 그게 일간이죠. 인성은 나를 낳아주는 존재, 부모 같은 기운이에요. 나를 돕고 채워주는 힘이죠. 글, 학문, 도장이 찍힌 문서를 의미해서 자산으로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선 뭘까요? 바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입니다. 집을 갖고 싶다, 자산을 늘리고 싶다는 그 욕망 자체가 인성입니다. 식상은 내가 밖으로 내는 결과물, 생산과 표현의 기운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공급이죠. 집을 짓고 택지를 만들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그 활동입니다. 재성은 내가 만든 결과물이 실제로 돈이 되고 자산이 되는 지점, 바로 그 시장,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성은 나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기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 상황, 그러니까 양극화, 청년 주거 불안, 경기 왜곡 같은 부작용들이 바로 관성이에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5글자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수요 과잉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요. 그런데 공급은 그 속도를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성이 과다한 상태입니다. 인성이 너무 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주 명리학에는 편인 도식이라는 무서운 개념이 있는데, 편인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식상을 극하고 눌러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채워주는 기운이 너무 강하면 역설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 생산하는 힘을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확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집을 향한 욕망, 즉 인성의 기운이 너무나 거대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계속 사들이고 택지는 서울 안에서 씨가 말랐습니다. 이 강력한 인성의 기운이 정작 새로운 공급, 즉 식상의 활동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왜 재건축이 자꾸 늦어질까요? 왜 새 아파트 공급이 지지부진할까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편인도식, 인성 과다로 인해서 생산의 기운 자체가 질식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젊은 세대가 월급 대신 부동산 시세 차익만 쫓는 순간 사회 전체의 생산적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명리학에서 기운이 과다할 때 쓰는 처방은 딱 3가지예요. 설기, 극제, 그리고 통관. 이 3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건 뭘까요? 강한 기운을 밖으로 흘려보내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서는 안 돼요. 물기를 터줘서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인성의 기운, 즉 부동산을 향한 과도한 욕망을 설기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보유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계속 비용이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라는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 자산에서 들고 있으면 비용이 나가는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성을 설기시키는 정책이죠. 그런데 설기는 세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설기가 있어요. 바로 서울 집중이라는 인성 자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5극 3특이라는 국토 균형 발전 구상, 그리고 AI 메가 프로젝트 같은 지방 거점 육성 전략이 여기에 해당돼요. 왜 다들 서울로만 몰려들까요? 일자리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인성의 힘은 다시 차오릅니다. 물기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터주는 것. 그게 바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의 설계입니다. 자, 두 번째 처방, 극제입니다. 편인이 식상을 극하는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번에는 식상을 강화시켜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억눌린 생산의 기운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이게 바로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택지를 새로 발굴하고 새로 짓고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식상을 강화시키는 처방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식상이라는 생산의 기운이 살아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재성, 즉 시장 자체에 활력이 돕니다. 식상이 재성을 낳는다는 원리, 이게 명리학의 상생 원리인 식상생재입니다. 공급이 늘어야 시장이 건강해진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 원리가 사실은 수천 년 전 명리학의 상생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처방,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편인제화입니다. 인성의 기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자산 증식 욕구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욕망이 향하는 재성의 공간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지금 재성, 즉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시장이 오직 부동산 하나에만 쏠려 있습니다. 이걸 자본시장이라는 또 하나의 재성으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 이게 바로 편인재화의 핵심이에요. 만약 주식 투자로도 부동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성이라는 강물이 부동산이라는 한 줄기로만 몰리지 않고 자본시장이라는 새로운 물길로도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성을 다변화시켜서 인성의 압력을 근본적으로 분산시키는 고차원적인 처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냉정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처방, 설기와 극제와 편인제와 모두 시간이 걸리는 처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성이 차오르는 속도는 정말 빠르죠. 사람들의 욕망은 하루아침에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방들은 어떤가요? 보유세 정책이 시장 심리에 스며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택지가 발굴되고 실제 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말할 것도 없이 10년 단위의 과제예요. 자본시장이 부동산만큼 신뢰받는 재성으로 자리 잡기까지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성은 총알처럼 빠르고 처방은 거북이처럼 느립니다. 이 속도의 비대칭, 이게 바로 모든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는 정말 실패할 운명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완벽한 승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돼요. 첫 번째 현실적 목표는 이렇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를 통해서 상승 압력을 억누르고 대신 중저가 주택의 완만한 상승 혹은 안정화,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는 것. 시세가 폭등하지도 폭락하지도 않는 균형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들이 앞으로도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 확신 자체가 투기 수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전처럼 무조건 오르지만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인성의 폭주 자체가 서서히 잦아듭니다.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정책이 만들어내는 기대 심리의 변화, 이게 더 강력한 무기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현실적 목표는 자본시장이 부동산을 대체할 재성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을 늘리고 주주 환원을 강화해서 주식이 부동산만큼 믿을 만한 자산이라는 신뢰를 쌓아야 돼요.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성의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두 개의 재성으로 갈라져 흐르게 됩니다. 부동산 쏠림 현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완화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인성 과다로 인한 편인 도식, 즉 과잉된 수요가 공급의 생산력을 짓누르는 구조적 병목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라는 일가는 이 병목을 풀기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보유세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설기, 택지 공급과 건설 확대라는 극제,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편인 재화. 문제는 인성이 차오르는 속도와 처방이 효과를 내는 속도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단순히 집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봐야 할 지표는 이겁니다.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돈이 흘러갈 새로운 물길, 자본시장이 실제로 뚫리고 있는가. 여러분, 명리학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뭔지 아세요? 넘치는 기운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으면 언젠가 터집니다. 대신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새로운 길을 터주는 것, 그게 진짜 처방이에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죄악시하고 억누르기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욕망이 다른 곳으로도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지금 어떤 기운이 과다하고 어떤 기운이 부족한 상태인지 한번 명리학적으로 진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